네, 그래서 틀린 거 찾으신 분들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요, 다시 10월 30일 30분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0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은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보험료라는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 비용 처리하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조표로 작성하면 되겠으나 괄호 속에 보시면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보험료 문제의 경우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해야 되느냐? 보험료로 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고 그러면은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은 선급 비용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차변에 선급비용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10월 30일. 10월 30일 1번 출금이라고 구분에 입력해 주시고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선급 비용 방향키로 쭉 넘어가 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괄호 속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런 지시가 없으면 그냥 800번대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돼요. 다음은 31번으로 가볼게요. 자, 31번 보시면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9월 5일 지급한 공사 착수대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 잔금만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10월 31일 날 돈을 우리가 지급한 것은 잔금만 지급했잖아요. 이 공사 대금의 경우는요. 9월 5일 날 착수금으로 지급한 요것을 조회해 가지고요. 같이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공사 잔금 지급한 것도 건물이고요. 요 착수금도 건물로 잡아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건물로 잡는다. 그러니까 건물은 2천만 원이 아니라 9월 5일 날 착수금 얼마 주었는지 그걸 조회해 가지고 그 두 금액을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증가시켜 주고요. 그러면 이제 대변의 보통예금은 이제 이체시킨 건 우선 10월 31일은 요 2천만 원만 이체시켰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 착수금이니까 이 착수금은 아마 뭘로 잡혀 있을 거냐면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우리 유형자산 개념 과목 중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념 과목은 공사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이나 이런 것 등을 임시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 개정 과목 건설 중인 자산은 언제 건물로 대체를 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바로 이 시점. 뭐죠? 잔금, 공사 잔금을 회계 처리할 때 같이 이 건설 중인 자산을 같이 건물로 대체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하면은요 2천만 원만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놓친 거예요. 왜냐
공사잔금 회계 처리할 때는 그 건물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된 시점에서는 그 건물과 관련된 임시 계정을 어떻게 해요? 전부 정리해야 돼요. 그 임시 계정에 해당되는 게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 건설 중인 자산은 완료 시점에 정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완료 시점은 언제냐? 잔금 지급하는 시점에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9월 5일 날 착수금이 있었다는 정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 가가지고 9월 5일 걸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9월 5일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9월 5일을 입력해 보시게 되면은 전표 번호 1번에 214번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잡혀 있죠. 이것이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은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고 요 1,000만 원이 건물로 합산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3,0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날짜를 10월 31일로 고치겠습니다. 10월 31일로 날짜를 일반 전표 날짜를 고친 다음에 차변의 건물 202번 건물은 3,000만 원.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214번 1,000만 원 정리. 또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죠. 서울은행 보통이죠. 2,000만 원. 이렇게요. 잔금 지급한 것만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건설 중인 자산을 함께 정리를 해줘야 된다. 예, 이 문제도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문제거든요. 예, 가끔 나와요.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때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을 정리해야 된다는 걸 까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 자산에 나오는 개정 과목이었잖아요. 예, 유형 자산에서 우리가 임시 계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으로 정리했었습니다. 다음은 32번으로 넘어갈게요. 32번은 어떤 문제냐?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이제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내는 거죠.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건물 등록하려고 하니까 공채를 구입해라 해서 3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자, 괄호 열고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로는 26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가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었습니다. 이 공채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정가치 즉 이 채권 시장에서 사게 되면은 이것은 26만 원에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채권이에요. 지금 현재 26만 원에 거래되는 건데 우리는 3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매입원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차별의 단기 매매증권은 26만 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의 현금은 얼마가 지출이 되느냐면은 30만 원이 지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4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왜 우리가 이 4만 원을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가를 한번 보면은요. 이 자산은 이제 건물로 잡아야 되는데
건물로 4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왜 건물로 4만 원을 잡느냐? 자, 우리가 이 단기 매매증권, 이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사면은 26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등록하면서 사게 되면서 액면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원래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 26만 원을 사겠으나 지금은 이제 건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30만 원에 사는 거죠. 그러면 요 4만 원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추가 비용은 무엇 때문에? 창고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창고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창고의 취득원가. 그래서 건물로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10월 31일 날 3천만 원에 취득한 걸로 정리했잖아요. 등기까지 하고 보니까 3,04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취득세 이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그 취득세도 건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또는 차량을 매입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예, 그 공채를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공채는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액면 금액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자산으로 그 채권을 자산으로 잡을 때는 우리가 단기간에 매매할 것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아, 이거 우리 회사는 만기까지 그냥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해라. 26만 원. 자, 정리가 되셨으면 대변에 현금 30만 원부터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그 밑에다가 추가로 입력합니다. 4번 대변에 101번 현금이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30만 원이죠. 3번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07번 공정가치로 26만 원으로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는 26만 원으로 봐야 되고 또 차변에 건물 202번 건물의 취득원가로 4만 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공정가치보다 더 지급한 거. 이거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네, 이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FAT 1급에서는 지금 보니까 요 330페이지 그 페이지의 중간 부분부터 지금 끝에 있는 것까지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끔씩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3번으로 가볼게요. 33번. 10월 31일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을 차감되고 입금이 되었네요. 자,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면은 주주에게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발행했나 보니까 5,000주를 발행했는데요. 발행 금액은 한 주당 12,000원씩 발행을 했으므로 5,000 곱하기 12,000원 하게 되면은 우리 주식 대금이 6천만 원이 되는데 6천만 원이 다 입금이 된 것이 아니고 200만 원 수수료 이걸 차감하고 입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어디로 입금됐냐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따라서 차변의 보통예금 가로 열고 서울
6천만 원 빼기 200만 원 하면 5,800만 원이 입금이 되죠. 5천주 곱하기 12,000원이니까 6천만 원인데 200만 원 수수료로 빠졌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5,800만 원 증가하죠. 자, 대변을 보면은요. 유상증자 시에는 무조건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금을 인식해 줘야 돼요. 자본금을. 대변의 자본금. 근데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액면 금액으로. 그러면 액면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이므로 5,000주를 발행하면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800만 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요 800만 원을 우리는 자본 잉여금에 있는 계정 과목 중에 우리가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요.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게 8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800만 원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은 자, 이 수수료가 어디로 회계 처리되었는가를 한번 따져볼 되겠는데 우리가 유상증자 시, 즉 주식을 발행할 때 이런저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비용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묻히게 되느냐?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켜 버려요. 수수료를. 자, 보세요. 10,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2,000원씩 할증 발행이니까 5,000 주면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건데 800만 원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수수료 때문에 800만 원만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즉 액면가가 10,000원인데 우리 회사 주식이 인기가 없어 가지고 할증 발행을 할 수가 없고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게 됐어요. 그러면 가령 뭐 5,000원에 발행을 했다든지 그러면 절반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주식 대금은 한 발행 금액이 5,000원이면 5, 25, 2,500만 원만 들어옵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인데 보통 예금으로는 2,5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수료가 또 2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2,300만 원만 들어오겠죠. 예. 자, 수수료가 없으면 보통 예금이 2,500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차익이 나니 주식 할인 발행 차등이 2,500으로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또 수수료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50이 늘어나요. 그래서 2,750이 되는 거예요. 250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은 2,500이 아니라 250이 빠져가지고 2,250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2,500이 아니라 2,750 그래서 5천만 원이 맞춰져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주식 발행 시 수수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키고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계정 과목, 상대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자본 조정이거든요.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시킨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 시 수수료는요. 별도 비용 처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음. 지금처럼 할증 발행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면 되고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조정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 거기에는 가산이 일어나요. 더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분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밑에다가 더 추가로 세 번째 전표 입력합니다.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금액은 5,800만 원. 대변의 자본금이 5천만 원. 또 대변에 주식 발행 후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 그게 800만 원. 예, 유상증자시 분계였습니다. 뭐 유상증자 분계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자본 그 공부할 때 요거 대표적인 거래로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 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을 다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일반 전표 관련된 문제는 요 정도 범위에서 출제가 되겠고요. 끝에 있는 30일, 31일 같은 경우는 아주 띄엄띄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부가가치세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331쪽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해라라는 문제네요. 11월 1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어요. 현금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기압수표니까.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자,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거래처에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고 이거를 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는 거래 날짜인 1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오래간만에 들어가네요. 1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형은요. 무조건 11번밖에 없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11번 외에 다른 번호가 없습니다. 자, 11번. 분명에다가 정장구두 수량 10, 단가 17만 원.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죠. 미림 전자세금 우리가 발행할 때는 비워둔다. 생각나시죠? 우리가 발행할 때는 전자세금을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분계는 자기압수표를 받았어요. 현금으로 봐야죠. 1번 현금 분계 하면은 밑에 분계가 완성됩니다. 입금전표 차변의 현금이 187만 원. 대변에는 부가세 애수금이 17만 원, 상품 매출이 170만 원. 네, 이 분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을 해야 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로 들어가죠.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FAT 1급에서는 딱 한 문제만 냈었어요. 네, 앞으로도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간을 원래 며칠로 입력해요? 11월 1일로 입력해야죠.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기간 넣어주시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로 쭉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요 앞에 체크박스 있죠? 여기 체크.
클릭해 주시고 저 위에 있는 메뉴에서 전자발행이라는 요 메뉴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예, 클릭. 그러면 이제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요 아이디 비밀번호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위에 나오죠. 네. 발행하겠다 하고 밑에 발행 단추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안내가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총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리 상태는 확인 요청 상태, 국세청에는 발행 대상인 상태죠. 그러면 이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빌 36524. 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요걸 누르면 이때 또 로그인을 또 해줘야 돼요. 여기 로그인 단추 누르죠. 그리고서 이제 어디를 클릭해 주느냐 하면은 국세청 신고 상태의 미전송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서 매출 조회를 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림께 딱 나옵니다. 이걸 발행해 주면 돼요. 이 발행은 전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 전송해 준다. 자, 발행 단추 누르시고요. 안내가 나옵니다.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확인 눌러줘요. 없다고 나오면 또 확인 눌러줘요. 그리고 이제 이 창을 닫아줍니다. 예, 이것도 전자세금에서 발행창도 닫아주시면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와서는 조회를 한번 눌러서 여기 전자세금란이 이 전자 발행으로 메꿔졌는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전자세금이라서 발급 전송까지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문제는 한 문제를 내는 셈이에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 문제 11월 2일 걸 보면은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20만 원 계약금 수령했다. 선수금이란 거구나 하는 거죠. 선수금.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잔액은 외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게 외상 매출금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혼합이 되겠네요. 선수금하고 외상 매출금하고 혼합되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장을 입력하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할 것. 복수거래로 입력하라. 복수거래라는 건 분명히 두 개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발급 전송까지 하겠습니다. 날짜는 거래 날짜인 요 11월 2일로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매입 매출 연표 날짜 11월 2일 해주시고 유형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우리가 그러면 11번 분명히 두 개 이상일 때는 저 위에 있는 복수거래 요걸 눌러요. 복수거래.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다가 입력해 줍니다. 등산화 10, 10만 원. 운동화 10, 10만 원. 단가 같죠? 네, 확인. 그러면 이제 품명에 등산화 외라고 되어 있고 합계 이렇게 나와요. 220만. 맞죠? 거래처는 그리운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죠. 우리가 발행할 때는 비워준다 이거죠.
자, 분계는 선수금도 있고 외상매출금도 있기 때문에 혼합이죠. 분계를 3번 하면 혼합이 됩니다. 자, 혼합 분계를 하게 되면은 대변만 한쪽만 완성이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 20만 원, 상품 매출은 200만 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에다가 3번 차변한 다음에 선수금, 선수금 아까 자료에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하는 게 20만 원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조회해 볼 필요 없이 그냥 20만 원 여기다 입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래처는 자동으로 그리운으로 딱 입력이 됩니다. 그대로 두면 되고요. 또 3번 차변에 108번. 108번이 외상매출금. 여기서 200만 원을 입력하고 나서 탭 키를 누릅니다. 탭. 예, 그러면 커서가 이 거래처에 와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쫙 이제 이 거래처가 다 서로 맞는지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여기 있는 그리운이 그대로 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혼합으로 분계해 있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지 내가 우리가 이제 자동 분계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오타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혼합 분계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차변에 이 숫자 같은 거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금액 합계 이게 확인하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면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까지 하라는 문제였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거기로 다시 갑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짜를 5월 아니야 5월이 된다. 11월 2일로 검색합니다. 11월 2일까지 엔터를 계속 칩니다. 미전송을 체크하시고요. 전자발행 먼저 하죠. 확인하고요. 또 밑에서 발행 누르고요. 또 확인 누르고 한 번 더 들어가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로그인 단추 눌러주고 미전송 여기 체크해주고 그 밑에서 매출조회 클릭해주고 발행 눌러주고요. 확인 눌러주고 확인 또 눌러주고 닫고 요거 닫고 조회 눌러서 아까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메꿔지는가 여기까지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네. 10분간만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